세상의 빚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들은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무리한 빚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힘든 상황들을 맡고 있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제 감당하고 스스로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고물가 때문에 고환율 때문에가 아니라 고이자 때문입니다. 결국 감당 못할 무리한 빚이 그들을 이제 되게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의 삶의 수준에 맞게 사는 건 되게 축복입니다. 자신의 삶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처지에 맞춰서 무난하게 무탈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벌어들인 돈이 뭐 300만 원이에요. 근데 씀씀이가 만약에 200만 원, 220만 원이어서 남는 돈이 80만 원, 100만 원이면 아주 근사한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러지는 못해도 그래도 살아간다라는 거죠.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서 먹고 가족들과 뭐 공원 다니고 뭐 이러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넉넉하지 못하죠. 되게 빡빡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2억이에요. 실수령액이 한 1,100만 원쯤 돼요. 근데 대출을 뭐 8억이고 10억이고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들인 돈 한 1,100만 원 중에서 한 400만 원, 500만 원을 이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살면 그래도 무난하게 살 수 있긴 해요. 근데 대출 이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로부터 이제 쪼이는 압박이나 부담을 감당 못하죠. 나는 뭐 연봉이 2억이고 뭐 억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5번 되고 10번 되고 하면요. 그 압박이라는 걸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잘 알아차리고 정신 바짝 쓰며 지내야 됩니다. 그게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안전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것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지. 너무 욕심부리면은 되게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며 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별일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자, 그렇게 지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 불확실함이 되게 많은 게 지금의 시대죠. 트럼프 시대에 중동전쟁도 쉽사리 끝낼 것 같지 않고요. 참 우려스러운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은 고물가로 되게 아마 어려워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영끌들의 이제 감당 못할 빚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이 아킬레스건이 돼서 우리 사회를 되게 침울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럽고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쉽지 않음이 계속 이제 우리를 아마 긴장하게 만들고 겁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걸 말입니다. 이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이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많이 펌프질해서 영끌을 아주 특별한 기회인 것처럼 아주 똑똑한 이들이 이 벌리는 아주 엄청난 이 기교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제 젊은 부부들을 혹은 욕심 많은 탐욕 많은 이 중상층들을 이제 망가뜨린 거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충격으로 이제 결과로 우리 앞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보면 맞죠. 연봉 1억이고 2억이고 절대적으로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 많이 받는 게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당할 수 있냐 없냐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힘겨우실 거다라는 걸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쉽사리 뭘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그들의 삶을 매우 암울하게 만든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아래에서 무엇이든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런 각오로 살아야, 그래야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걸 아주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가 바보인 거고 한심한 인간인 거죠.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 사도 잘못 사면 두고 이제 후회를 하죠. 근데 냉장고나 TV는 5년이든 10년이든 뒤에 바꾸면 됩니다. 냉장고 잘못 사서 TV 잘못 사서 인생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함부로 쉽게 결정해야 될 이 재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억짜리 10억짜리를 사는데 100만 200만짜리 노트북 살 때 들리는 시간만큼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꽤나 쉽지 않은 결정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감당하고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더 냉정하게 내다보고 무섭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대응하며 살 건데를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한 이들이 이제 서서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때이고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많은 이들이 아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이 상황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최소 3-4년 이상은 아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유의하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과 이 신중함, 인내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좀 더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되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